김문수는 경기도지사 신분이었고요. 머리를 좀 짧게 깎았네요. 자유한국당 결별했습니다. 두 사람이. 확실히 이제 이 사람은 사랑제일교회 또 신도기도 했었고요. 확실히 거리에서는 새로운 가장 열심히 선거운동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정광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문수가 보수 진영에 대해서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애가 김문수예요. 김문수가 나오면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네. 그 신용환 교수 출연해가지고도 그렇죠. 김문수 건강 이상설에 보수 후보가 많을수록 대선 주자 1등은 김문수예요. 김문수는 그럴 거 아니에요. 보수 후보들은 갈라질 거고 왜 이렇게 김문수는 콘크리트가 있으니까 잽도 안 되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를 이야기하는. 지금 대선 결과 광주까지 가서 탄핵 반대하네 이래도 윤석열 탄핵 찬성이 57%고요. 반대가 38%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 한국갤럽은 약 친했다가 보수 후보가 그랬죠. 또 다시 친해지고요. 참. 정치에는 정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김문수 조상은 나카무라 상인가요? 했을 때는 강한 후보를 찾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극우 유튜버들은 선동질에 능하잖아요. 그래서 김문수처럼 김구 선생이 홍준표, 오세훈 죽었다 깨어나도 김문수를 못 잡는다. 이게 말이 될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 네. 사진은 이게 좀 합성 아닌가 하겠지만 그 뒤에 이제 배경이 이제 그랬던 거고 이제 2019년도 사진입니다. 10월 26일 박정희 40주기 추도식에 정광훈하고 김문수가 당시 김문수는 경기도지사 신분이었고요. 머리를 좀 짧게 깎았네요. 당시 자유한국당과 이제 결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나와가지고 1월 31일에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했고요. 그때 이제 창당 준비위원장을 김문수가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부터 구하겠다. 이렇게 인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김문수는 그 예전에 젊은 시절 노동열사의 노동 현장에서 예. 이제 투사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저 이미지로 확실히 이제 이 사람은 사랑제일교회 또 신도기도 했었고요. 이제 확실히 기독교 거리에서는 새로운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경기도지사 신분인데도 당을 탈당해가지고 자유한국당 탈당해서 정광훈하고 당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광훈을 따르는 신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인들 중에 제일 믿음이 가는 의리 있는 이제 그런 정치인으로. 근데 거기 다 단서를 달아야죠. 네. 콘크리트 보수. 콘크리트에서 의리가 있는. 그래서 그때 김문수는 일단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자기 지분을 좀 가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 아스팔트 인연이 본격화된 게 이제 저 때부터라고 지금 봐지고요. 그리고 김문수는 이어서 계속 그 박근혜를 굉장히 지금 옹호를 했었죠. 박근혜 다들 탄핵에 이제 대해서 계속 초지일관 그렇습니다. 반대를 해왔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기독교 쪽하고 박근혜 그 완전 찐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박정희 향수가 묻어있던 사람들의 표심이라든가 지지를 그때 밑바닥을 지금 다졌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김문수는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있는 중에 정광훈이도 마찬가지. 정광훈이가 네. 윤석열이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박근혜 탄핵시켰다고. 네, 그렇죠. 엄청 싫어했어요 윤석열. 네. 저 정광훈이가 좋아했던 사람은 MB 때 죽으라고 막 MB 찍어야 된다고. 왜? 교회 다니니까. 네. 기독교인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아마 가장 열심히 선거운동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정광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김문수가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거는 이건 우리가 그냥 드러난 현상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보수 강경층의 결집이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는 오랫동안 우리 이제 그 김동연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수 강경파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는 굳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몰락하게 되자 대체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보수들이 너무 허탈한 나머지 네. 그러니까 강경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 아이콘으로서 김문수가 급부상하게 됐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홍준표와 오세훈은 명태균 게이트 리스트가 있다. 이거 그렇습니다. 보수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네.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대선 주자로 뛰었다가 몰락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김문수는 그 리스크는 없어요. 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탄핵 정국 이후에 보수 진영 내 구심점 역할을 김문수가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장관들 뭐 일어나 보쇼라고 했는데 네. 김문수 혼자 떳떳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음. 이게 보수들의 마음을 그래도 움직여줬다. 그러니까 12.3 내란 이후에 보수 진영이 분열되고 있잖아요. 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야 그죠? 아까 광화문파, 여의도파로 이렇게 갈리듯이 보수가 분명히 분열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문수가 강경한 보수적 아이콘으로 메시지 결집 효과는 김문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국힘의 그 경선 룰이 네. 당원 50%, 국민 지지 50%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네. 김문수 대세로는 네. 어쩔 수 없다. 지금 김문수를 대체할 대체제가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예. 과연 민주당에서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애가 그래, 김문수예요. 땡큐죠. 우리 김문수가 나오면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네. 그 신용환 교수 우리 출연해가지고도 그렇죠. 김문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만 바로 하시는 말씀이 절대 건강 잃으면 안 된다고 출마해야 된다고 김문수가 출마해야지 쉽게 이길 건강은 수 있다고. 본인이 지금 안 좋은데 네. 출마 욕심이 근데- 건강을 앞선다고 네. 하더라고요. 정말 뭐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아까 JTBC 3자 여론조사 네. 했었지만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갤럽 조사 네. 저는 이제 갤럽 조사를 믿는 쪽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34%고요. 네. 김문수는 12%입니다. 음. 그러니까 제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뭐 정치 평론가들이 이상한 방송에 나와 갖고 예. 이재명을 깎아내릴 때 이재명은 30%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서 확장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 정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그 갤럽 조사 그 분석표를 보니까요. 네. 2021년 10월 첫 주부터 네. 대선 주자들 쭉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20%, 17%, 20% 중반대였었어요. 네. 계속 지금 한 4년간 네. 20% 중반대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다가 12.3 내란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대로 올라선 겁니다.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확장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만 보더라도요. 이재명 대표가 1월 둘째 주에 32%, 셋째 주에 31%, 넷째 주에 31%, 2월 둘째 주에 34%로 다시 네. 뛰어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니라 30%대를 넘어서서 네. 상승 추세다. 네. 그리고 국힘은 유일하게 10% 넘는 게 김문수 하나밖에 근데 없어요. 국힘은요 보수 후보가 많을수록 그 대선 주자 1등은 김문수예요. 김문수는 그럴 거 아니에요. 보수 후보들은 갈라질 거고 왜 이렇게 김문수는 네. 콘크리트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새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한강님 반갑습니다. 잽도 안 되는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를 이야기하는. 예, 지금 네. 대선 결과 기대를요. 네. 현 정권 유지, 그러니까 국힘 후보 당선이 40%, 정권 교체가 51%인데요. 중요한 거, 이 싸움은 보수 진보 우리나라 30%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네. 40% 중도가 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도층에서는 국힘 승리보다 국힘 승리가 33%고요. 야당 승리 기대 쪽이 54%입니다. 무려 20%입니다. 이거는 대선에서 이 정도 그 앞선다라고 하면 이 게임은 끝난 거거든요. 더블 그러니까 스코어 나죠. 더블 스코어.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
뭐 이재명 뭐 30% 박스권 이런 평론하는 평론가 있으면요 채널 돌리세요. 저 평론가 정말 핫발입니다. 핫발이. 아니 팡마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저도 김구 선생님은 중국인이라고 김문수가 얘기했대. 나 이 얘기 나도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너무 땡큐죠? 예. 너무 야 무슨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다음에 우리 그래. 그 일제 강점기에 여러모로 생각해봤어요. 국적이 일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근데 중국이라잖아요. 중국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고 김구 선생을 중국에 해서 있어서 그런가 그 보죠. 김구 손자 그 저 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의원. 김용만 의원이 저건 도대체 저건 뭐냐? 무덤에서 나올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저기 역사학자 중에 그 전한길이라고 하는 자하고 이게 보다 못해서 황현필 또 선생이 또 나섰어요. 전한길과 황현필 그러니까요. 이 이제 두 역사 강사가 뭐 나름대로 이제 스타 강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지금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그 황현필 씨가 더 많이 대중적으로 좀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정권 들면서 지금 그 친일 문제라든가 역사 바로 세우기 문제라든가 그 왜곡돼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대한 재해석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는 강사를 저는 이제 황현필로 보거든요. 네. 이 사람은 너무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길지 않게도 하지만 이제 그 역사를 바로 알아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왜 저 짓을 하고 지금 친일이라고 하는 뉴라이트 웨라이트들이 왜 이렇게 득세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럼요. 압력하고 있는 이유가 뻔하거든요. 척결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반민특위가 제대로 굴러가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이제 이런 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한길이 이런 상황에서 튀어나온 게 너무 가소롭고 웃기고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근데 지금 언론의 책임도 있다. 저는 현업 언론인으로서 지금 저런 노이즈거든요. 일부 극우 세력들이 문영배 뭐 재판관, 헌재 재판관 집에 앞에 가서 담배 피고 폭도 역할을 하는데 경찰이 저거 싹 잡아들이면 되는데 지금 서울경찰청장이 이놈도 내란 저 가담자라는 그 추정을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언론을 보게 되면 이거 온 나라가 무슨 뭐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헌재 무슨 뭐 앞에 가서 난리치고 이럴 걱정이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가 한때 저쪽이 뭐 우세한 것처럼 나타났지만 여론조사의 모든 지표들이 다시 제정신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갤럽 조사를 보면요, 아무리 저렇게 극우파들이 뭐 난리치고 뭐 광주까지 가서 탄핵 뭐 반대하네 이래도 윤석열 탄핵 찬성이 57%고요. 반대가 38%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인데 한국 갤럽은 약간 보수적인데도 보수적이죠. 불구하고 네. 그다음에 성향 중도층 무당층에서는요. 탄핵 찬성이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 예상 인용될 것이다가 60%예요. 네. 그다음에 기각될 것이다가 32%밖에 안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무리 극우들이 저 무슨 뭐 헌재 앞에 가서 난리치고 광화문파, 여의도파, 김문수가 뭐 김구 선생님이 중국 국적이라고 한들 저거요 한 줌 모래알밖에 안 되는 것들 많아야 확장성 있어봐야 30%입니다. 한 70%의 국민들은 저 역사 인식 제대로 하고 있고요. 헌법 소하자라고 하는 제대로 된 민주 시민들입니다. 정치에는 네. 절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저 두 분들 한때는 또 고소고발하고 난리 났었어요. 친했다가 고소고발했다가 또 다시 친해지고. 야. 참. 정치에는 정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예. 설동관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김문수 조상은 나카무라상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네, 팡마님 을사늑약 이갑자 다시 돌아온 을사년인 올해 확실히 뿌리를 뽑자고요. 그렇습니다. 을사년 네 이갑자죠. 또 세인오님이 탄핵 기각되면 전쟁하자는 거죠. 탄핵 기각
계속되면 그럴 확률은 탄핵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나라 진짜 망합니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대로 돼서 네, 그리고 다시 윤석열 다시 계엄하게 되고 그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악순환은 계속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이미 뭐 헌재든 국민들 뭐 절반 이상이 그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 네. 아닙니까? 60% 이상이 그걸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아까 네. 얘기했던 김건희 출국 금지 대신에 전 국민 출국 금지 당합니다. 맞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잖아요. 네. 자, 이 김문수 이야기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김문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왜 김문수냐? 아니, 오세훈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특히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3세판째잖아요. 예. 그때 언제입니까? 그 박근혜 탄핵 때 예, 갑자기 그때 출전했죠. 이제 예. 출전해 가지고 이제 뭐 안 일방적으로 되고 졌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하고 대통령 이제 경수 그때는 좀 아까웠죠. 왜냐하면 명태균이 때문에 명태균이가 이제 그 여론조사 조작을 하는 바람에 명태균 때문에 이제 졌는데 보통 그 사람 성격 같으면 아주 그냥 난리 할 건데 그렇게 했다가는 대선 후보 당내 지지를 또 못 받으니까 꾹 참고 그렇죠. 꾹 참고 이제 그러다가 한동훈이 좀 이렇게 당 대표를 하고 좀 세력이 있다 싶을 때 한동훈을 그렇게 까더니만 이제는 김문수한테 이제 또 참 그 홍준표도 참 어지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앞에 나서는 사람은 인정을 못해요. 예. 근데 저는 홍준표 시대는 이제 끝났다. 끝났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가 딱 지난번 때가 홍카콜라 시대. 예, 그때가 홍카콜라 좋았죠. 시대 때 유시민하고 서로 이야기가 좀 가능할 때 맞습니다. 서로 가능할 때 근데 이번에 딱 지난 명절 때 유시민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기도 다 빨렸고 그러니까 총기도 없고 그리고 이미 논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말도 안 맞고 이런 또 사실 비상 시국에 본인의 마음으로는 계엄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나갈 갈 길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도자의 모습이 나오는 건데 그냥 말도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고 눈치만 보고 지금 뭐 국힘 쪽에 있는 사람들 뭐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지금 게 있는 상황에서 지난 21대 총선 때 그 민주당 180석 얻었을 때 그때 그 선거 분석을 했을 때요. 선거 결과를 극우 유튜버 땡큐 그랬거든요. 극우 유튜버만 보면 거기 매몰되면요. 자기네들이 다 이길 것 같아요. 블랙홀에 맞아요. 빠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아까 김문수가 왜 지금 뜨고 있느냐 뭐 서너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럴수록 자기네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코너에 몰렸다라고 했을 때는 강한 후보를 찾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극우 유튜버들은 선동질에 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문수처럼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다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저 극우 몰이배를 띄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코인볼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극우 유튜버에 매몰돼 있는 그 극우층들이 네. 보수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냥 매몰돼 갖고 김문수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늘 땡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극우 유튜버가 이번 대선 때 더 활개를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21대, 22대 총선 때처럼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유튜브에 매몰돼서 자기네들이 이기는 줄 알고 부정선거론이나 터뜨리고 그래서 이번 대선도 네. 김문수가 저는 완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세이노님이 문수 대환영이라고 해주셨고 그러니까요. 팡마님이 개처발렸죠. 속 시원했어요. 그때 그 국회에서 최민희 의원한테 그 김구 선생 그 국적 이야기했다가 그 처발린 거 그 속이 시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나홀로님이 방송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 엑기스만 알차게 전해주시기에도 벅차시죠.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을 또 해주시고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준비해서 또 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프로그램이 하나 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일 전파사 그 가칭 사건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그 탐사저널의 사건 팀장 정낙인 기자 그리고 안성모 대표 기자 그리고 저 함께 해서 미제 사건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
또 어떤 알고 있습니다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파고드는 시리즈별로 해서 파고드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거는 이제 녹화물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대로 조만간 여러분들과 함께 뵙겠습니다. 그럼 고정 기대 시간대 만발입니다. 고정 시간대가 없는 겁니까? 고정 네. 시간대가 없는 거예요? 고정 시간대를 아직 이제 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만들어서 예, 내일 예. 이제 녹화를 좀 알겠습니다. 해보고 예. 첫 번째 사건 기생 명월이 사건인데 일제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벌어졌던 비제 사건을 이제 파헤치는 건데 그 지금 이제 참여하는 그 그 탐사 저널의 두 기자는 그 시사 저널에서 각각 그 탐사 팀장을 했던 이제 그 선후배 지간이고 탐사 저널 통해서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쇼폼 드라마 제일 전파사가 쇼폼 드라마도 준비하고 있는데 정치 풍자 드라마입니다. SNL처럼은 아닙니다만은 또 색다르게 SNL보다 더 재밌게 더 깊이 있고 또 진하고 여운이 있을 만한 그런 정치 쇼폼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거 네, 이제 재밌겠네요. 재밌을 겁니다. 우리. 유아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 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